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소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에 승인받은 약제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은 재발을 통해서 장애를 얻기 때문에 장애를 얻을 수 있는 재발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질환에 대한 발전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에 2021년부터 FDA와 그다음에 EMA 승인된 약제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이 약제들이 일부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제 이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낯설고. 근데 위에 있는 게 이제 상품명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성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클리주맙, 더트랄리주맙, 이네빌리주맙, 라블리주맙인데 이 맙이라는 용어가 이제 단클론 항체를 의미하는데 항암제에도 많이 이 맙으로 끝나는 약제들이 있어요. 특정 영역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제조합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가 우리 몸에 투여가 되면 그 부분에만 가서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병리의 선택적인 특이적인 효과도 높이고 대신 다른 부분을 억제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약제입니다. 시신경 척수염의 질환 병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신경 척수염은 이제 항체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항체는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있는 그 악교세포에 있는 아쿠아포린4라고 하는 수분 채널에 결합을 합니다. 현재 알려진 기전으로는 중추신경계 바깥에서 아쿠아포린4를 항원으로 인식한 자가 면역 B세포와 T세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B세포가 점점 활성화되고 분화되면서 이 아쿠아포린4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 항체가 중추신경계로 넘어가면서 이 중추신경계 내에 있는 아쿠아포린4 수분 채널에 결합을 하고 그러고 나면 2차적으로 보채가 활성화돼서 보채가 결합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활성화되면서 이런 신경계의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리주맙은 먼저 이런 보채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보채의 초기 단계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약제이고요. 더트랄리주맙은 이제 인터로킨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억제를 하는데 이 인터로킨6는 우리가 B세포와 T세포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 B세포를 분화시키는,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약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엄니주나는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맙테라라는 약제와 기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약제 모두 말초 혈액 내의 B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B세포를 억제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맙테라보다 엄니주나는 조금 더 분화된 형질세포까지 억제를 하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 더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의 질환 조절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승인된 약제들의 임상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약 2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솔리리스는 2년 동안 재발이 없었던 환자가 97%, 엔스프링은 72%, 엄니주나는 88%였습니다. 그래서 4년까지 추적 관찰해봤더니 또 굉장히 이 효과는 유효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을 일단은 속 말씀을 드리면 위험한 부작용은 크게 없었는데 이 솔리리스는 특징적으로 이 약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수막구균 뇌수막염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제 투여 전에 투여 2주 전에 관련된 예방 접종을 해야 되고 만약에 2주까지 기다리면서 약제 사용하기에 환자분이 너무 재발이 좀 중증이고 빨리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예방하는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같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스프린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건 비운두염, 두통, 백혈 감소증이었고 그다음에 엄니주나는 이게 B셀을 억제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이제 면역글로불린인데 그 면역글로불린이 좀 떨어질 위험성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와 기전이 같기 때문에 수막구균 뇌수막염 위험성이 있고 임상에서 수막구균 뇌수막염이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3% 정도 보고가 있긴 하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치료가 되었고요. 솔리리스는 정맥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실에서 약 1시간 정도 투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여 간격은 2주입니다. 첫 주에만 4주 동안 매주 맞아야 되고 그 뒤로는 2주 간격으로 투여가 되고
엔스프링은 투여 유지 간격은 4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피하로 맞기 때문에 주사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가로 집에서 가져가서 맞기도 하고요. 엄니주나는 투여 간격은 6개월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투여를 하는데, 엄니주나는 약물 투여와 관련된 부작용이 조금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실에서 한 4시간에서 6시간 투여 천천히 하면서 모니터가 필요하고요.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와 기전이 똑같은 약인데 간격만 8주로 간격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일단 산정된 비용은 솔리리스는 3억 한 8천 정도, 그 다음에 엔스프링은 1억 2천에서 굉장히 연간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다행히 국내에서 지금 희귀 난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꼭 필요한 환자분들한테 약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많은 혜택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을 많이 줄여준 상황이라서 환자분들이 다행히 이 약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